대한의사협회 주도로 전국 의료기관이 집단 휴진에 들어갔습니다. 전북 지역 주요 대학병원과 대부분의 개원이들은 정상 진료에 나서면서 진료 차질은 빚어지지 않았습니다. 부안에서 지진이 발생한 이후 지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빛원전 주민공청회가 취소되면서 시민단체는 원전 폐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 폭력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가운데 혐의가 무거운 9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순천군의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후배들을 폭행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A군 등은 후배들이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 뉴스입니다. 대한의사협회 주도로 전국 의료기관이 집단 휴진에 들어갔습니다. 전북 지역의 주요 대학병원과 대부분의 개원이들은 정상 진료에 나서면서 진료 차질은 빚어지지 않았습니다. 전북 보건의료노조는 명분 없는 집단 휴진을 중단하라며 촉구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18일부터 대한의사협회 주도로 동네 병의원을 포함한 집단 휴진이 시작됐습니다. 전북 지역 휴진 신고 의료기관은 전체 진료명령 대상 의료기관의 3.5% 선으로 파악됐습니다. 지역 의료기관 1242개 가운데 43개가 이날 휴진을 신고했습니다.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 등 대학병원 교수들 상당수가 자율적으로 휴진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필수과 진료와 응급실은 정상적으로 운영됐습니다. 현장에 있는 많은 의사들이 지금 상황이 개선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매우 간절하긴 하지만 이 방법에 대해서는 사실 적어도 1차 의료기관에서는 지역민들과 등지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는 내용들이 대부분의 정서인 것 같습니다. 18일 의료계가 집단 행동을 시작하자 의료 공공성 강화 전북 네트워크는 전북특별자치도 의사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분 없는 집단 휴진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최근 전북 지역에서 뇌출혈로 쓰러진 환자가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가 안타깝게도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의사들은 이러한 상황이 지속됨에도 환자의 생명을 외면한 채 오늘 집단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의사들의 집단 진료 거부와 집단 휴진은 너무나 명분이 없습니다. 의료계 집단 휴진 첫날 전북 지역은 진료 차질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지역민들은 추가적인 집단 휴진 등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의료 공백으로 인한 환자들의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우입니다. 지난 12일 부안에서 기상청 지진계기 관측 이후 16번째로 규모가 큰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20번의 여진이 계속되면서 주민들은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전남 영광에 있는 한빛원전 1, 2호기 계속 운전을 위한 주민공청회는 취소됐고 시민단체는 원전 폐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나라 기자입니다. 지난 17일 한빛원전 1, 2호기 계속 운영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기로 한 고창 문화의 전당입니다. 문 앞에는 부안군 지진 발생과 농번기 등을 이유로 공청회가 미뤄졌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고창뿐만 아니라 부안과 영광 등 원전 인근 지자체 6개 모두 공청회가 연기됐습니다. 같은 날 고창과 영광 지역 농민회 등 시민단체는 고창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빛원전 1, 2호기 폐로를 촉구했습니다. 노후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주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한수원은 10년 더 가동하겠다고 주민공청회를 추진 중인데 이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 지난 12일 발생한 부안 지진 진원지와 42km가량 떨어진 한빛원전 1, 2호기는 설계 수명 40년이 다 됐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부족한 자원과 신규 발전소 건설 어려움 등을 이유로 한빛원전 1, 2호기의 안전성을 입증해 10년 더 운행하겠다는 입장. 특히 규모 6.5 이상의 지진이 오면 자동으로 멈추는 한빛원전 1, 2호기는 이번 지진에 따른 영향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 4.8의 지진도 겨우 0.012 정도 기록할 정도잖아요. 0.2G를 관리한다는 굉장히 높게 저희들이 설정해서 지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장 점검을 해가지고 언제나 그 안전 상태를 유지합니다. 한빛원전 1, 2호기 계속 운전을 위한 절차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한 전남 한평군 주민들. 고창군 농민회 등 원전 30km 안에 있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지자체와 시민단체들의 반발도 거세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시민을 위협하고 폭력을 일삼은 전북 지역의 폭력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검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폭력 조직원 41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혐의가 무거운 9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기소된 폭력 조직원들은 별다른 이유 없이 시민을 폭행하거나 세력 과시를 위해 조직 간 패싸움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순천군의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둔기로 후배들을 폭행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순천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17살 A군 등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습니다. A군 등은 지난 8일 밤 8시쯤 순창읍의 한 상가 건물 옥상에서 16살 B군 등 후배 3명을 1시간가량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군 등은 후배들이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올해 5월 전북 지역 수출 수입이 전년 동월 대비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주세관이 발표한 5월 전북 지역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도내 지난달 수출은 지난해 대비 16% 감소한 5억 4천만 달러, 수입은 7% 감소한 4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또 무역 수지는 9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44% 떨어졌습니다. 지난 4월 사찰 화재로 명승 지정이 보류됐던 김제 진봉산 망해사 일원이 자연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김제 씨는 18일 망해사 일원이 문화재청에서 국가유산청으로 새로 출범한 이후 첫 사례로 명승으로 지정고시됐다고 밝혔습니다. 망해사 일원은 오랜 역사를 간직한 사찰과 만경강, 서해가 어우러진 곳으로 경관적, 생태적, 학술적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성주 김제시장의 인터뷰입니다. 망해사 일원이 국가유산체제로 개편된 이후 첫 명승 지정 사례가 된 만큼 민관이 함께 협력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승지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앞서 자연유산위원회 측은 망해사 극락전 화재가 자연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최근 군산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남매가 오토바이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이륜차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전북경찰이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15일까지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80% 늘었다며 배달 오토바이 등을 대상으로 인도 횡단보도 주행, 신호 위반 등을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기간은 다음 달 19일까지로 암행 순찰차와 사이카 순찰팀, 경찰관 기동대 등을 동원할 예정입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대한민국 농업을 대표하는 쌀과 한우값이 폭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요 감소와 생산비 증가가 맞물린 결과라고 하는데요. 정부가 가격 안정 대책을 내놓지 못하자 농가들이 대규모 상경 집회를 예고했다고 합니다. 한우 대규모 집회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반발하며 서울 상경 시위까지 벌인 지난 2012년 이후 약 12년 만이라고 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산지 쌀값은 20kg 기준 46,968원으로 전순기보다 0.4% 떨어졌다고 합니다.
80kg으로 환산하면 18만 7,872원이라고 하는데요. 정부가 올해 계획했던 80kg당 20만 원 선은커녕 19만 원 선도 지키지 못했다고 합니다. 특히 전국에서 벼농사 생산비가 가장 높은 전북은 쌀값 하락에 따른 타격이 더 크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순창군이 더 나은 영농 환경을 만들기 위해 21억 원을 투입해 저수지를 정비합니다. 순창군은 수나 2 저수지 등 7개 저수지 보강 공사를 8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기상염에 따른 침수 피해와 가뭄 등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노후 저수지 시설 보강을 통해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저수지 시설 정비를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임실군이 청정한 지역 환경을 만들기 위해 생활 폐기물 거점 배출 시설을 확대했습니다. 오수면과 신평면, 삼계면 등 3곳에 생활 폐기물 거점 배출 시설이 추가 설치됨에 따라 주민들은 시간 제약 없이 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습니다. 거점 배출시설 설치로 무단 투기 없는 쾌적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고 재활용품 수거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남원시가 송동면에 조성한 드론 축구장이 19일부터 운영됩니다. 남원 시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드론 축구장은 이용 일주일 전에 남원시에 신청해야 합니다. 드론 축구는 각각 선수 5명으로 이뤄진 두 팀이 드론 5대를 조정해 원형 골대에 드론공을 넣는 4차 산업 스포츠입니다. 이용객들에게 흥미롭고 색다른 경험을 느낄 수 있는 장소로 활용되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남원시가 사전평가 등 규제를 완화한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을 활용해 드론 이착륙장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드론 이착륙장을 남원시 운봉읍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에 조성하고 AI 드론을 활용한 화재 감시와 모니터링 체계 구축, 산림 고중량 자재 운송 기술 개발 등을 하고 있습니다.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을 활용해서 남원시가 드론 산업의 선도적 위치에 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고창군의회가 18일부터 9일 동안 제307회 정례회를 엽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고창 장애인 인권 침해와 범죄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28건의 안건을 심사합니다. 또 노을대교 건설에 따른 관광 전략과 다자녀 가정 지원 등에 대한 군정 질문과 답변이 진행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 지역 주꾸미 어획량이 2021년에 비해 40%가량 감소함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가 어린 주꾸미를 무상으로 방류합니다. 전북자치도는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전북 해역에 어린 주꾸미 35만 마리를 방류한다고 밝혔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고창 해상엔 13만 마리, 군산과 부안에는 각각 12만 마리와 10만 마리를 18일부터 24일까지 방류합니다. 폭염 일수가 평년보다 늘어날 것이라는 기상청 예보에 따라 정읍시가 9월까지 폭염 대응 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 정읍시는 상황관리반과 건강관리지원반, 시설관리반 등 3개 반 13명으로 구성한 폭염 특별팀을 꾸리고 종합 상황관리에 나섭니다. 또한 시내 7곳에 스마트 그늘막을 추가 설치하고 실내외 무더위 쉼터 390여 곳을 지정해 운영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물품을 나눠주고 지역 자율방재단과 폭염 취약 분야에 대한 예찰 활동 등도 진행합니다. 전북자치도가 지방세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 1억 9천여만 원을 압류했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지방세 500만 원 이상 체납자 3천여 명에 대해 업비트와 같은 가상자산 거래소에 보유 계정 조회를 요청했고 이 가운데 고액 체납자 31명에 대해 압류를 추진했습니다. 이번 가상자산 압류 금액은 지난해에 비해 6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전북자치도는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